안녕하세요. 야구천국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 야구의 열정을 나눕니다. KBO 하이라이트 선수 이야기, 야구 팁,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기아, 아시아 쿼터 1호 선수 테스트했지만 결점은 아직. 왜 머뭇거리는 이유가 있다. 오키나와에 나타난 초대 손님, 11월 4일, 일본 오키나와.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 캠프가 시작되는 날, 한 명의 낯선 얼굴이 나타났다. 전 요미우리 자이언츠 소속 투수 이마무라 노부타카였다. 기아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는 이 일본인 투수를 주목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2026 시즌부터 시행될 아시아 쿼터 대비 테스트였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선수를 외국인 선수 쿼터와 별도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다. KBO 리그 각 구단은 이 제도를 활용해 검증된 아시아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아는 그 첫 번째 후보로 이마무라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에서 방출된 베테랑. 이마무라는 2025 시즌을 끝으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NPB 위명문 구단 요미우리. 그곳에서 한때 1군 로테이션의 핵심 역할을 했던 투수였다. 물론 최근 몇 년간 성적이 하락하면서 결국 방출되기는 했지만 요미우리에서 1군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검증된 선수라는 의미다. 기아 코칭 스태프는 이마무라에게 기대를 걸었다. 11월 4일 오키나와에 합류한 이마무라는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갔다. 5일에는 불펜 피칭을 했고 하루를 쉬고 7일에는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기아가 준비한 모든 테스트 과정을 마친 것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결과. 하지만 테스트가 끝났음에도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왜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이마무라의 일정 때문이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 트라이아웃을 앞두고 있다. 만약 기아와 계약이 무산되면 트라이아웃을 통해 다른 NPB 구단에 입단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 기아도 이를 고려해 결과 발표를 조금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기아가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무라의 기량을 면밀히 평가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며 정말로 아시아 쿼터로 영입할 가치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아시아 쿼터 선수를 투수가 아닌 야수로 선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부 FA인 박찬호가 이적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시아 쿼터로 유격수를 뽑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며 기아는 더욱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마무라의 무기, 다양한 구종과 포크볼. 이마무라는 선발로도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다양한 구종을 구사한다. 두 차례의 피칭 테스트에서도 그의 장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포심 패스트볼, 토심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터, 커브, 포크볼, 총 6개 구종. 이 모든 구종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의 변화구 스타일이다. 커터가 슬라이더처럼 크게 꺾이고 슬라이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슬라이더보다 느리고 각이 크다. 커브는 슬로우 커브에 가깝다. 하지만 이마무라의 진짜 무기는 포크볼이다. 포크볼의 위력. KBO 리그에서는 포크볼의 위력이 좋으면 1이닝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포크볼은 타자의 머릿속에 각인된다. 패스트볼이 다소 느려도 포크볼이 타자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순간 패스트볼이 더 빨라 보일 수밖에 없다. 타자는 포크볼을 경계하느라 직구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이마무라의 포크볼은 기아 코칭 스태프로부터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홈플레이트 앞에서 뚝 떨어지는 궤적이 타자들을 속이기에 충분했다. 좌타자 킬러. 특히 눈에 띈 것은 좌타자 상대의 투심 패스트볼이었다. 확실히 예리했다. 좌타자의 몸쪽으로 파고드는 투심은 타자가 피하거나 맞추기 어렵다. 이범호 기아 감독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좌타자 상대로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KBO 리그에서 큰 장점이다. KBO 리그는 좋은 좌타자들의 비중이 크다. 만약 이마무라가 좌타자 상대로 확실한 위력을 발휘한다면 원포인트 릴리프나 매치업용 투수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 10 투수의 기본기. 이마무라는 1번 투수답게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요미우리에서 들 게도 견제나 수비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주자를 잘 견제하고 투수 수비도 안정적이다. 주자 억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KBO 리그는 도루가 많은 리그다. 주자를 잘 견제하지 못하면 계속 도루를 허용하게 되고 이는 실점으로 이어진다. 이마무라는 이런 부분에서 검증된 투수다. 일본 투수 특유의 꼼꼼함과 기본기가 있다. 우타자 상대가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우타자 상대였다. 라이브 피칭 당시 이마무라의 최고 구속은 시속 144km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패스트볼이 140km대 초반에 형성됐다. 이마무라는 라이브 피칭 후 이렇게 설명했다. 아무래도 시즌이 끝난 뒤 시간이 있어 이날 100% 투구는 아니었다.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정도 구속으로 우타자를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BO 리그 우타자들은 140km대 초반 직구는 비교적 잘 맞춘다. 특히 각을 잘 잡는 우타자들에게는 이 정도 구속의 직구는 타격하기 좋은 공이다. 물론 포크볼이나 변화구로 타자를 속일 수는 있다. 하지만 직구가 너무 느리면 변화구의 효과도 떨어진다. 타자가 여유를 갖고 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 코칭 스태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는 분위기였다. 불펜 대 선발, 기아의 고민. 단순히 불펜 투수로만 쓴다면 문제가 없다. 좌타자 상대 원포인트 릴리프 또는 중간 개투로 활용한다면 이마무라는 충분히 쓸모가 있다. 포크볼도 있고 좌타자 상대 투심도 예리하니까. 하지만 기아의 고민은 다른 곳에 있다. 기아는 아시아 쿼터로 뽑아오는 선수를 선발로도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략은 이렇다. 일단 선발로 실험해본다. 만약 선발로 통하지 않으면 그때 불펜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불펜 투수를 뽑아오면 추후 선발 기용이 어렵다. 이마무라가 KBO 리그에서 선발로 통할 수 있을까? 140km대 초반의 구속으로 5, 6이닝을 버틸 수 있을까? 이것이 기아가 고민하는 핵심이다. 박찬호 변수, 유격수로 갈 수도.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 바로 박찬호 FA다. 박찬호는 기아의 내부 FA다. 현재 여러 구단이 그를 노리고 있고 이적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만약 박찬호가 이적한다면 기아의 유격수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 물론 내부에 후보 선수들이 있지만 박찬호만큼의 완성도를 갖춘 선수는 없다. 이범호 감독은 이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찬호가 만약 빠져나가면 아시아 쿼터를 유격수로 뽑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야수 후보군도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일본이나 대만에는 검증된 유격수들이 있다. 만약 박찬호가 이적하고 적절한 아시아 쿼터 유격수를 찾을 수 있다면 기아는 투수 대신 야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박찬호 FA 시장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아의 방향성도 곧 명확해질 전망이다. 다른 후보자들과의 비교. 기아는 이마무라만 테스트한 것이 아니다. 다른 후보자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 쿼터는 한 시즌 동안 팀과 함께할 선수를 뽑는 것이다. 신중해야 한다. 여러 후보자들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기아가 이마무라 테스트한 거 봤어요? 오키나와 캠프에서 불펜 플러스 라이브 피칭 소화했대요. 요미우리 출신 베테랑, 포크볼 플러스 투심, 예리에서 좌타자 킬러 될 듯. 구속 144km 초반이 문제지만 불펜으로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 왜 늦춰요? 트라이아웃 때문인가? 박찬호 FA 때문에 야수로 갈 수도 있다니 프런트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아시아 쿼터 첫 타자 잘 뽑아야 2026 우승 도전. 이마무라 오키나와 등장에 깜짝. 5일 불펜, 7일 라이브 피칭, 6구종 완성도 높대요. 포크볼 뚝 떨어지는 궤적, 타자 속이기 깍. 좌타자 몸쪽 투심 예리에서 원포인트 릴리프로. 좋을 듯. 우타자 상대 구속 역한 게 단점. 100% 아니었다지만 KBO에서 선발 가능? 기아 고민 많아요. 박찬호 이적 시 유격수 아시아 쿼터 고려? 결정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프런트 믿어요. 기아 아시아 쿼터 1호 후보 이마무라, 요미우리 방출됐지만 1군 경험 풍부하네요. 오키나와 테스트에서 포심, 투심, 슬라이더, 커터, 퍼브, 포크볼 다 보여줬대요. 포크볼 위력 좋고 기본기
탄탄, 견제 플러스 수비도 안정적, 구속 140km 초반 우타자 문제지만 불펜으로 전환 가능. 왜 머뭇? 트라이아웃 플러스 박찬호 FA 변수 때문인가? 야수로 갈 수도 있다니 팀 필요에 맞게. 잘 뽑아요. 기대돼요. 이마무라 기아 테스트 끝났는데 발표 왜 안 해요? 오키나와 캠프 초대 손님으로 불펜 라이브 피칭 소화, 포크볼 플러스 변화구 스타일 흥기로워요. 좌타자 킬러 투심 예리, 이범호 감독도 인심. 정, 우타자 상대 구속 약점 있지만 KBO 적응하면 괜찮을 듯. 트라이아웃 앞두고 늦추는 건가? 박찬호 이적 시 유격수와 아시아 포터 고려? 프런트 심사숙고 중이니 기다려봐요. 첫 쿼터 잘 뽑아야 해요. 기아 이마무라 테스트 봤어요. 요미우리 베테랑 31살, 경험이 장점. 포크볼 뚝 떨어져 타자 머릿속 각인. 직구 느려도 효과 상. 좌타자 몸쪽 투심 예리의 원포인트 딱. 우타자 상대 144km 구속 약점, 선발보단 불펜 적합. 왜 결정 늦어? 트라이아웃 플러스 박찬호 FA 때문인가? 야수로 전환 가능성 살아있으니 신중할 만해요. 다른 후보 비교 분석 잘해서 팀 보호. 강하세요. 기아 화이팅! 이마무라 오키나와 기아 캠프 합류 소식에 설레네요. 불펜, 라이브 피칭 테스트, 6구종 완성도 높도 포크볼 위력 좋대요. 기본기 탄탄, 견제, 수비 문제 없음. 좌타자 킬러지만 우터... 자, 구속 약점. KBO에서 선발 버틸 수 있을까? 기아 고민 많아요. 발표 늦는 이유? 트라이아웃 플러스 박찬호 변수. 유격수 아시아 쿼터 고려 중이라니 프런트 똑똑하게 판단해주세요. 첫 쿼터 성공적 영입 기대. 기아 아시아 쿼터 테스트 2호 이마무라. 요미우리 방출됐지만 1군 로테이션 경험 귀해요. 오키나와 피칭 써 포크볼 투심 강점 드러났대요. 좌타자 상대 예리, 불펜 매치업 딱. 우타자 구속 140km 초반 단점. 100% 아니었다지만 KBO 적응 필요. 왜 머뭇? 트라이아웃 플러스 박찬호 FA 때문. 야수로 갈 수도 있다니 비교 분석 철저히. 팀 장단점 고려해 잘 뽑음. 아요, 2026 시즌 불펜 강화. 이마무라 기아 테스트 끝났는데 결과 왜 안 나와요? 오키나와 캠프 써 불펜 라이브 피칭, 포크볼 뚝 떨어져 위력적, 슬라이더, 커터, 커브, 변화구 스타일 독특, 좌타자 킬러 투심, 우타자. 자, 상대 구속 약점 고민, 선발 실험 vs 불펜 전환. 박찬호 이적 시 유격수 아시아 쿼터 옵션 살아있으니 신중할 만해요. 다른 후보도 검토 중인가? 프런트 결정 빨리 해주세요. 기대돼요. 기아 이마무라 아시아 쿼터 후보 테스트 봤어요? 요미우리 베테랑, 기본기 꼼꼼 플러스 견제 안정적, 포크볼 타자 속이기 딱, 좌타자 몸쪽 투심 예리, 구속 144km 초반, 우타자 문제지만 불펜으로 쓰면 오케이. 왜 발표 늦어? 트라이아웃 플러스 박찬호 변수 때문. 유격수로 갈 수도 있다니 팀 필요 최우선으로 판단하세요. 다른 투수 후보 비교도 철저히. 첫 쿼터 영입 성공. 빌어요. 이마무라 기아 오키나와 테스트 흥미로워요. 31살 베테랑, 6구종 완성도 포크볼 위력 좋대요. 좌타자 킬러지만 우타자 구속 약점. KBO 선발 가능? 불펜 전환 고려 중인가? 결정 늦는 이유? 트라이아웃 플러스 박찬호 FA. 야수 쿼터 옵션 살아있으니 심사숙고할 만해요. 기아 프런트 똑똑하게 분석해 팀 보강하세요. 2026 시즌 기대돼요. 드디어 터졌다. 박찬호, 두산과 FA 1호 계약에 미쳤다. 두산, 타구단 금액의 수배 제시. 박찬호 바로 흔들렸다. 올겨울 FA 시장의 첫 주인공 탄생. 마침내 올겨울 FA 시장의 첫 주인공이 탄생한다. 두산 베어스가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어인 내야수 박찬호 영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FA 시장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째 빅딜이 성사되면서 정체됐던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두산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박찬호와 접촉했고 결국 박찬호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이었다. 다른 구단들이 망설이는 사이 두산은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 과감함이 성공으로 이어졌다. 타구단 압도한 계약금, 박찬호의 선택. 박찬호의 몸값은 일각에서 거론된 100억 원대는 아니지만 타구단이 제시한 금액을 압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두산이 제시한 금액은 다른 구단들의 제안을 수배 차이로 앞섰다는 후문이다. 수배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두산의 제안은 경쟁 구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구단이 6년 60억 원을 제시했다면 두산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내놓았다는 의미다.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박찬호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박찬호는 지난 시즌 키아이의 주전 유격수로 134경기를 뛰며 타율 0.287, 148안타, 2홈런, 27도루를 기록했다. 134경기는 거의 풀타임 출전이다. 타율 0.287은 리그 평균 이상이다. 148안타는 팀 내에서도 상위권이다. 27도루는 리그에서 손꼽히는 기록이다. 이 모든 숫자가 박찬호의 가치를 증명한다. 리그 정상급 기동력과 수비 범위. 리그 정상급 기동력과 수비 범위를 자랑하는 내야 자원이다. 박찬호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에 있다. 그의 수비 범위는 경이적이다. 다른 유격수라면 놓쳤을 타구도 박찬호는 잡아낸다. 빠른 발과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강한 어깨. 유격수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췄다. 기동력도 뛰어나다. 27도루는 단순히 발이 빠르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도루 성공률도 높다. 투수와 포수의 틈을 노리는 감각이 탁월하다. 1번 타자로서 출루한 후 상대 배터리를 흔드는 능력. 이것이 박찬호의 또 다른 무기다. 지난해 키아이의 통합 우승을 이끌며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이번 시장에서는 유격수 FA 1순위로 꼽혔다. 박찬호는 단순한 좋은 선수가 아니라 우승을 경험한 선수다.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 이것이 박찬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두산의 절박함, 9위의 충격. 두산이 박찬호 영입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명확하다. 리빌딩과 반등을 동시에 꾀해야 하는 팀 상황 때문이다. 지난 시즌 9위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두산, 9위. 명문 두산에게 이 숫자는 치욕이었다. 팬들은 분노했고 구단은 위기감을 느꼈다. 두산은 김원형 감독 체제 첫 해부터 변화를 예고했다. 김원형 감독의 부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지만 감독 혼자서는 부족하다. 선수가 필요하다. 그것도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검증된 선수가 필요하다. 박찬호가 바로 그런 선수다. 드림팀 코칭 스텝, 새 두산의 야심. 새 사령탑 김원형 감독을 위해 구단은 코칭 스태프 구성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홍원기 전 키움 감독이 수석 코치로 합류했고 SSG 출신 손시현은 QC 코치로 팀의 전술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홍원기 전 감독은 키움에서 준우승까지 이끈 명장이다. 그가 두산의 수석 코치로 온다는 것은 두산의 야심을 보여준다. 손시현 QC 코치는 데이터 분석의 전문가다. SSG에서 쌓은 노하우를 두산에 이식할 것이다. 여기에 이진영 대표팀 타격 코치, 손지환 수비 코치까지 합류하며 지도 라인업은 사실상 드림팀 수준으로 꾸려졌다. 이진영 코치는 대표팀에서 검증된 타격 지도자다. 손지환 코치는 수비 전문가다. 이들 모두가 두산에 모였다. 코칭 스태프만 봐도 두산의 각오를 알 수 있다. 박찬호, 새 두산의 상징. 이런 상황에서 박찬호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새 두산의 상징이 될 전망이다. 박찬호는 수비의 중심축이자 테이블 세터 라인의 핵심, 그리고 젊은 세대와 베테랑을 잇는 중추 역할을 맡게 된다. 수비의 중심축. 유격수는 내야 수비의 사령탑이다. 박찬호가 유격수 자리를 지키면 두산 내야 수비는 안정된다. 테이블 세터 라인의 핵심. 1번 타자로서 출루하고 도루로 상대를 압박하고 후속 타자에게 득점 기회를 만든다. 이것이 박찬호의 역할이다. 젊은 세대와 베테랑을 잇는 중추. 33인 박찬호는 젊지도 늦지도 않은 나이다. 20대 초반 젊은 선수들에게는 선배가 되고 30대 중후반의 베테랑들과는 동료가 된다. 이런 위치에 있는 선수가 팀에 필요하다. 연쇄 효과, 시장에 불붙다. FA 시장의 첫 포문을 연 박찬호의 계약은 연쇄 효과를 낳을 전망이다. 잠잠하던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다른 선수들의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FA 시장은 심리전이다.
첫 계약이 나오면 다른 선수들도 나도 빨리 결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구단들도 무리해서라도 서둘러야겠다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박찬호의 계약이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다. 강백호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김현수, 다른 FA 선수들은 박찬호의 계약 소식을 듣고 모두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나도 이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어느 팀이 나를 원할까?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산의 야망, 멈추지 않는다. 두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구단은 또 다른 빅네임인 김현수 영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두산은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 김현수는 검증된 타자다. 그가 두산에 온다면 타선은 완전히 달라진다. 박찬호 플러스 김현수. 이 조합이 성사된다면 두산의 2026 시즌은 기대할 만하다. 9위에서 상위권으로의 도약. 불가능해 보이지만 두산은 도전한다. 박찬호 영입은 그 첫걸음이다. 타 구단의 착잡함. 박찬호를 놓친 구단들은 착잡할 것이다. 기아는 원소속 팀으로서 가장 아쉬울 것이다. 11년을 함께한 선수를 놓쳤다. KT와 롯데도 유격수가 필요했는데 박찬호를 두산에 빼앗겼다. 두산이 얼마를 준 거야? 우리도 그 정도 줄 수 있었나? 각 구단 프런트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찬호는 두산을 선택했다. 두산의 과감한 제안과 빠른 결단이 승리했다. 30세 박찬호, 전성기는 지금부터. 30세 야구 선수로서는 전성기의 한가운데다. 너무 젊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다. 경험도 있고 체력도 있다. 박찬호는 앞으로 최소 5년은 최전선에서 뛸 수 있다. 두산이 장기 계약을 제안한 이유다. 박찬호의 플레이 스타일은 노화에 강하다. 순수한 파워보다는 기술과 기동력에 의존한다. 기동력은 나이가 들면 떨어지지만 박찬호는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30대 중반까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